의정부에서 1억이 넘는 금팔찌를 내다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살다 보면 단 한순간의 감정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 했던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내던진 물건 하나가 인생의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터널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남성이 달리는 차창 밖으로 금팔찌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팔찌는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그 팔찌는 2달 가까이 지나서야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는 그 소중한 팔찌를 창밖으로 던졌을까요? 팔찌를 주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낡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빌라 3층에 66살의 김봉남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봉남 씨는 원래 인천에서 작은 건자재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업은 제법 자리를 잡았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내 최정숙 씨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봉남 씨는 돈을 잘 벌었지만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2아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며 서운함이 쌓이고 또 쌓여갔습니다. 그 서운함은 세월이 지나면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분노는 또다시 무관심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2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상 앞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뭐, 봉남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커서 독립했고 사업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의정부 쪽 작은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요즘은 동네 마트 주차장 관리 일을 조금씩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낙이 있었다면 바로 아내 정숙 씨에게 맞춰준 금팔찌였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사람의 결혼 30주년이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봉남 씨는 그날도 처음엔 기념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기념일이 뭐가 중요해? 우리 사이가 이런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아침에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봉남 씨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라니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0년이잖아요. 우리 결혼한 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봉남 씨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봉남 씨는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반지 하나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진열장 안에 있던 금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껍고 묵직하게 생긴 100돈짜리 금팔찌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7천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돈이면 순금 중에서도 상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인한테 드리면 평생 기억하실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복남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억한다고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평생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그 팔찌를 향해 갔습니다. 사업 정리하면서 남긴 돈이 아직 통장에 있었습니다. 에이, 한번 질러보자 결심이 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남 씨는 그날 100돈짜리 금팔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 앞에 팔찌 상자를 내밀었을 때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30년 동안 고생했다고 복남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화가 난 건지 감동한 건지 복남 씨도 몰랐습니다. 아마 정숙 씨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30년 동안 뭘 알긴 알아요 하면서도 정숙 씨는 팔찌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었고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남 씨는 그 팔찌가 30년의 허물어진 벽을 조금이나마 메워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남 씨와 정숙 씨는 그날 오후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크리스마스 당일엔 처가에 갔다가 이튿날 본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가 그 얘기를 복남 씨에게 늦게 전해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복남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정숙 씨가 받아쳤습니다. 언제? 지난주에. 나는 못 들었어. 말이 오가다 결국 불이 붙었습니다. 늘 그렇죠. 당신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복남 씨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언제 내 말을 안 들었어? 복남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다 누굴 위해서인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 버느라 집에는 없었잖아요. 정숙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안 오고 학예회도 안 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다 해요. 정숙 씨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건데? 복남 씨가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복남 씨는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며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숙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복남 씨가 대꾸했습니다. 아이들 오는데 어딜 가요? 정숙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복남 씨는 창문도 안 열고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운전을 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정부 외곽 사패산 쪽으로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복남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들을 잡은 손목에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손목 위로 올라온 옷소매 사이로 금팔찌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정숙 씨의 팔찌였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정숙 씨가 설거지하면서 빼놓은 걸 복남 씨가 무심코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에 타면서 손목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복남 씨는 더 화가 치솟았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한 말들 30년 동안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다냐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주먹이 떨렸습니다. 터널 입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남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복남 씨의 손이 손목에서 팔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팔찌는 터널 바닥 어딘가로 떨어졌습니다. 차는 그대로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초 후에 복남 씨는 급격하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00돈짜리 금팔찌가 지금 터널 바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복남 씨는 급하게 차를 세우려 했지만 터널 안이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겨울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복남 씨가 혼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터널 입구 쪽으로 뛰어가려다 차들이 달리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갔으니 팔찌가 도로 어딘가에 치여 날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복남 씨는 그 자리에서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같은 날 밤 조금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작은 화물 운송 일을 하는 58세의 이태봉 씨가 있었습니다. 태봉 씨는 그날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사패산 쪽 터널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침 터널 입구 근처 갓길에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소변이 급해서였습니다. 어두운 갓길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서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도로에 별걸 다 버리니까요 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색의 묵직한 팔찌가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봉 씨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태봉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와 실내등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팔찌 안쪽에 아주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봉 씨는 눈을 찡그리며 봤지만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꺼내봤더니 한자와 숫자, 그리고 작은 마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그만이야. 태봉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길에서 주웠는데 태봉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금팔찌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사패산 터널 근처에서요. 태봉 씨가 대답했습니다. 신고해야겠다. 이거 함부로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봉 씨는 원래 성격이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다기보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봉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사패산 터널 근처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태봉 씨가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팔찌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그 팔찌는 경찰서 유실물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그날 밤 봉남 씨는 오랫동안 차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야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 방금 1억짜리 팔찌 창밖에 던져버렸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숙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럼 그렇지. 화나면 다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난 뒤 결국 봉남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제가 오늘 의정부 사패산 터널 쪽에서 금팔찌를 도로에 떨어뜨렸는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습득 신고 들어온 게 있을까요? 봉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신고된 건 아직 없는데요. 내일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정숙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봉남 씨는 조용히 씻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팔찌가 없어졌다. 당신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받았던 그 팔찌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남 씨는 인천경찰청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도로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팔찌 어디 있어요? 정숙 씨가 아침에 물었습니다. 아, 열쇠 서랍에 넣어뒀어. 봉남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태봉 씨가 신고한 팔찌를 두고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유실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팔찌는 그냥 넘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무게만 375g에 달하는 순금 팔찌였습니다. 시세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전국 분실 신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천경찰청 쪽으로 유사한 분실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기도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100돈짜리 금팔찌를 분실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봉남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팔찌를 어떻게 잃어버리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봉남 씨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억짜리를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 봉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요? 형사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예, 봉남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기침을 한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팔찌 구매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가게에서 6년 전에 샀습니다. 봉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종로로 수사팀을 보냈습니다. 가게에 가서 구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6년 전 거래 기록과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글자와 마크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가게 주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기억나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100돈짜리를 한 번에 사간 분은 별로 없으니까요. 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셨는데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봉남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구매 기록과 진술이 일치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마크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해 2월 열흘해가 됐습니다. 봉남 씨는 2달 가까이 만에 팔찌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팔찌가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태봉 씨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주인이 나타났구나. 태봉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봉 씨 아내가 우리 사례금 받을 수 있대요. 하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봉 씨 아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여보, 이거 협의해서 받아야겠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태봉 씨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냥 주인이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 않소. 태봉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태봉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태봉 씨도 그건 맞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봉남 씨와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봉남 씨는 태봉 씨를 만나러 경찰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팔찌를 신고해 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됐을 텐데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 그건 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집니까? 태봉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봉남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봉남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편이 되는 한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봉남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봉 씨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쭤봐도 됩니까? 태봉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시죠. 봉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왜 던지셨어요? 그 팔찌를 태봉 씨가 물었습니다. 봉남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1억짜리를 창밖에요. 태봉 씨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봉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봉남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봉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누라랑 많이 싸웠어요. 젊을 때. 태봉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사례금은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저도 욕심을 내진 않겠습니다. 태봉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2월 열흘의 저녁이었습니다. 봉남 씨는 경찰서에서 팔찌를 돌려받아 작은 포장지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봉남 씨는 잠깐 문 앞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늘었네. 봉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앉았네. 봉남 씨는 또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은 아내의 뒷모습은 30년 전에 결혼했던 그 젊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의 이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 됐어요. 정숙 씨가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응, 봉남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봉남 씨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팔찌가 나왔습니다. 그 100돈짜리 금팔찌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렸어.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뭐요?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월에 싸우고 차 타고 나갔다가 터널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봉남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 봉남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달 동안 경찰이랑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겨우 찾아서 돌려받은 거야. 봉남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숙 씨는 팔찌를 손에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팔찌를 손목에 끼웠습니다. 바보 같은 양반,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욕인지 애정 표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만 알겠지요. 봉남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이 없어.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등을 돌려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그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는 봉남 씨만 알겠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1억짜리를 던지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소중한 걸 화가 나서 버린 적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팔찌가 아닙니다. 1억짜리 팔찌를 창밖으로 던진 그 남자의 마음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쌓인 감정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가끔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지 못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봉남 씨가 던진 건 금팔찌가 아니라 나도 힘들었다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정숙 씨가 30년 동안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 건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좀 봐줘요 라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은 참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도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어색한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1억짜리 팔찌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팔찌를 주운 이태봉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길에서 1억짜리 금팔찌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태봉 씨는 별 망설임 없이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것이니까 이 단순하고 명쾌한 이유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 원칙 하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법적으로 안 걸리면 괜찮다는 생각이 은근히 퍼져 있잖아요. 아무도 못 봤으면 내 거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봉 씨는 달랐습니다. 그냥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당연한 원칙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연결시켜줬습니다. 봉남 씨는 팔찌를 돌려받았습니다. 태봉 씨는 정당한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잠깐이지만 친구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화가 나서 던져버린 말 한마디가 생각나시나요? 지나고 나서 후회했던 행동이 떠오르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 못했던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금팔찌를 창밖으로 던집니다. 돈짜리 금팔찌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화가 나서 무심코 혹은 피곤해서 던져버리고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봉남 씨의 팔찌처럼 대부분의 버려진 것들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 던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으러 가야 합니다. 봉남 씨는 2달 동안 경찰청에 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팔찌를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창피하고 어이없고 속 쓰렸겠지요. 그런데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정숙 씨 손목에 다시 끼워줬을 때, 정숙 씨가 바보 같은 양반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이 아마 두 사람이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의정부 호원동 낡은 빌라 3층에 봄볕이 들었습니다. 봉남 씨와 정숙 씨는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정숙 씨 손목에는 100돈짜리 금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데나, 봉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는 없잖아. 정숙 씨가 받아쳤습니다. 그럼 사패산 가봅시다.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거기를 왜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봉남 씨가 씩 웃었습니다. 팔찌 떨어진 곳 구경도 하고 봉남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갑던 겨울 터널에는 이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태봉 씨는 그 사례금으로 낡은 화물차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신 그 팔찌 신고 잘했어요. 아내가 제주 바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봉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지. 태봉 씨가 말했습니다. 의정부 터널에서 발견된 1억짜리 금팔찌는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무게였습니다. 쌓이고 쌓인 서운함과 사랑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긴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버려버리고 싶은 것들이 생길 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꼭 쥐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찌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창밖으로 던지기 전에 아직 손에 쥐고 있을 때 말해보세요.